상처가 생긴 피부는 너무나도 약하거든요. 그러면 더 약해요. PIH라고 해갖고 이런 인플라메이션 후에 나타나는 색소 침착은 굉장히 심하게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꼭 발라주신 걸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저 아까 배웠는데 메디폼 하나만 빌려주세요. 자, 메디폼 여기 있습니다. 이거 말고 그 전 빼고 붙이는 얇은 거 있잖아요. 듀오덤, 자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저희 둘 다 약국에서 되게 많이 봤는데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쓰임새가 좀 다른데. 안녕하세요, 제일 이쁜 느낌을 추구하는 원장 이용석입니다. 우리가 베이거나 넘어지거나 상처가 생기면 뭐가 남죠? 바로 흉터가 남게 됩니다. 특히 얼굴에 상처가 나면은 흉터가 생기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저절로 낫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색소 침착이 생기거나 원래 모양대로 아물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흉터를 최소화할 수는 있죠. 오늘은 효과적인 흉터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흉터는 왜 생길까요? 상처가 되거나 피부가 손상이 되면은 일종의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콜라겐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 아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만들어내는데요. 이때 예민도가 심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만들어내면 우리가 흔히 제일 싫어하는 켈로이드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요. 너무 못 만들어냈을 경우에는 패인 듯한 흉터로 아물기도 하죠. 그래서 초반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흉터에 감염까지 생겨서 뭔가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흉터가 더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뭔가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묻어 있을 때 멸균 생리신경술을 사용해서 한번 씻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지속적으로 흐르는 물에 씻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화상 같은 경우는 찬물로 체온의 열감이 떨어질 때까지 식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산화수소라든지 알코올 또는 빨간 약으로 불리는 포비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요. 특히나 포비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상세포도 손상시키기 때문에 정말 멸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닌다면은 개방된 상체는 굳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미 좀 너무 균이 들어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정말 멸균을 해서 포비던을 쓰시면 좋은데요. 바른 다음에 기본적으로 증발될 때까지 1, 2분 정도를 기다리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항생 연고 같은 것도 발라주고, 집에서 사용하는 거는 대부분 다 후시딘 마데카솔 같은 걸 사용을 하고요. 항생 연고라든지 세척을 마무리했다고 한다면은 밀폐하시고 보습을 잘 해주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처 부위가 건조해지면 딱지가 잘 생기는데요. 딱지가 생기면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딱지가 생기려고 하거나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내 상처를 회복하려고 할 때 굉장히 간지럽습니다. 그때 절대 긁지 말아주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드레싱이 적합할까? 일반 밴드나 거즈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건조 드레싱입니다. 즉 건조하게 유지하는 건데 가벼운 찰가상에 사용을 하고요. 단순히 상처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거의 재생 테이프라고 흔히들 부르는 수분 드레싱, 수분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흔히 듀오덤이라고 얘기하는 하이드로콜로이드, 그 다음에 메디폼으로 분류되는 폼 타입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폼 타입은 약간 스펀지 타입이에요. 그리고 얘는 좀 얇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 듀오덤으로 대표되는 하이드로콜로이드 같은 경우는 접착력이 있고 스스로가 방수 효과가 있다 보니까 흔히 전 뺀 다음에 얼굴 쪽에 많이 붙이고요. 큰 상처가 아닌 작은 상처, 진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처에 붙이게 됩니다. 굳이 우리가 항생연고를 안 발라도 되는 가벼운 상처에 붙이기에 너무 좋고, 얼굴에 붙일 때 살색이랑 비슷해서 티가 안 난다는 게 장점입니다. 메디폼으로 불리우는 폼 타입 같은 경우는 진물이 많이 나는 큰 상처, 쓸린 상처, 화상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감염 위험이 있을 때 항생연고를 바른 후에도 얘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물이 많이 나오고 항생연고를 발라야 될 때는 메디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생 테이프 가는 주기가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원장님이 제일 추천하시는 건 뭘까요? 일반적으로는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붙이고 계신 게 좋은데, 특히나 초반에 2, 3일 정도에 나오는 진물에는 그로스 팩터, 성장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 듀오덤이 머금고 있으면 머금고 있을수록 더 빨리 재생이 됩니다. 근데 얘가 부풀어 올라갔고 진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너무 부풀어 올랐어. 그럴 때는 갈아주세요. 제가 테이프 알러지가 있어요. 테이프의 끈적함을 유지하는 성분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인데요. 간지러울 때는 그냥 떼어버리시고 후시딘이나 마데카솔을 발라주시고요. 테이프 알러지로 인해서 색소 침착이 만약에 따라오게 됐을 땐 그게 더 곤욕입니다. 상처에 딱지가 생겼으면 거기 위에다가 재생 테이프 붙여도 돼요?
이게 수분 테이프니까 진물이 나오는 단계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말라버린 상처대를 아무리 붙인다고 해도 갈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걔는 진물이 안 나와서. 수분 테이프의 의미가 없다. 그러면 딱지가 이제 진짜 조금 생긴 거 있잖아요. 살짝 생길까 말까 그때는 붙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드름 난 데다가 그 재생 테이프 붙이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 여드름 전용 테이프가 있는데 걔는 여드름을 가라앉히는 성분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테이프는 당연히 여드름에 효과가 있고,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듀오덤을 여드름에 붙인다 할 때는 진물이 계속 나오는 여드름 있죠? 그런 데는 효과가 있는데, 여드름은 그 안에 균이 좀 들어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듀오덤을 붙이고 있을 때 그 균 자체를 머금고 있을 가능성도 좀 있겠죠. 그냥 오셔가지고 염증 주사 받으세요. 상처가 아물고 난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건 보습입니다. 왜냐면 보습력이 좋아야지 우리 피부가 재생을 잘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이에요. 건강한 피부도 자외선을 쬐면은 색소 침착이 생기는데, 상처가 생긴 피부는 너무나도 약하거든요. 그러면 자외선이 더 약해요. PIH라고 해갖고 이런 인플라메이션 후에 나타나는 색소 침착은 굉장히 심하게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신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래된 흉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흉터의 기본 원리는 붉은색, 아직까지도 뭔가 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좀 더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하얀색으로 바뀐 흉터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좀 천천히 올 수도 있습니다. 흉터 전용 연고를 사용하시는 걸 일단 초반에 추천드리는데요. 더마틱스 울트라, 스카겔 같은 게 있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시간이 너무나도 지나가지고 잘 개선되지 않는 흉터 같은 경우는 레이저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켈로이드나 비유성 흉터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필링이나 마이크로 니들링 같은 걸로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마이크로 니들링 또는 니들 RF로 불리우는 미세 바늘과 고주파를 사용한 치료로 효과를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흉터 관리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상처가 생겼다고 한다면은 꼭 초기 관리부터 신경을 써주시고요. 혹시나 흉터가 조금 남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흉터가 점점 옅어지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흉터는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예뻐지실 겁니다.